지금 제 뒤에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도대체 왜 아름다운지 물건을 구입하신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물건 고르고 계세요? 네, 양발이랑 예, 예. 누구 거 사셨어요? 아들이요. 큰아들 거. 예, 그럼 예. 이곳에 자주 들으시는 편이에요? 예, 자주 와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시면서도 굉장히 흐뭇하시겠어요? 예, 흐뭇하고 또 제가 또 쓰던 것도 이렇게 좀 갖다도 놔드리고. 놓기도 하고. 예, 예. 자, 오늘 알뜰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가게에 오면은 쓸모 있는 물건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활용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여기서 이루어진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게를 처음 운영하게 되신 분 지금부터 소개를 할 텐데요. 바로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광주이호 쌍촌점 문이 열립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2월 1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아름다운 가게 2호점이 문을 열었다.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소박한 마음을 나누는 시민들의 재활용 장터. 기증받은 재활용품의 판매 수익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물건 고르느라 정신없는 시민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있다.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박원순 변호사. 저는 이 나눔이 또 나눔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마트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 곧 목포에서 또 내년에는 이 여수에서 순천에서 지금 아름다운 가게가 생길 예정입니다. 7, 80년대 성공은 사건, 박종철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의 변론을 담당했던 인권 변호사. 하지만 그는 법정 대신 더 큰 세상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1% 나눔운동, 아름다운 가게 사업 등을 펼치며 나눔운동의 전도사가 된 것이다. 참여연대 사무국장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외치며 늘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 박원순 변호사의 새로운 제안, 나눔운동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형이 되고 있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운동을 넘어서서 내 재산을, 내 시간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사람.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보자. 이야, 뭐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도 물건으로 빼곡하게 있습니다. 뭐 여기가 가게인지 서점인지 도통 분간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 2층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 분이라 살짝 붙잡아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기 계신 분 같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정말 예.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이 뭐 다 바쁘죠. 지금도 잠시 들리신 거죠? 네, 남들 같은 예. 지금 즐거운 토요일 오후인데. 저희들 뭐 토요일이 더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32개. 32개요. 그럼 이 32개를 다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뭐 다 제가 못 둘러보고요. 네. 이제 가끔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아, 근데 이 도대체 보면 이 예. 뒤에 보면 가야금도 보이고 예. 뭐 도자기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인데 이런 물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 예. 모아졌나요? 뭐 이사하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름다운 토요일이라 그래서 예. 이렇게 뭐 기업이나 기관 같은 데서 예. 물건을 모아서 오셔서 쉽게 판매하시는 뭐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오고 네. 택배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러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모으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물상입니다. 뭐 없는 게 없잖아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예. 실례지만 여기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매출 아주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 가게는 하루에도 100만 원이 넘고요. 뭐 또 그렇지는 못하지만 다른 가게도 뭐 2, 30만 원 다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는데 모두 자원봉사자 같으신데. 예,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시죠. 어디서- 저희들은 활동천사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다 오신 분들요?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다들 모여드시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한
1,30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계속 꾸준히 예. 한 번만 예.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럼요. 광주에도 지금 한 50여 분 이상 하시고 계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시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뭐 이런 헛 물건이 집집마다 아주 지천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다 버리게 되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에는 이런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아이 그 남이 쓰던 물건 누가 사가냐 많이 말렸어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박은순 변호사님 하면은 너무너무 바른 말만 하시기도 바쁜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생각에는 어딘가에서 또 바른 말씀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은 이제 아예 접으신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또 말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네. 이런 좋은 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사실 좋은 일이라는 거는 너무 엄숙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안 쓰시는 물건 하나 내놓으시면 그것도 자선에 참여하는 거고 또 그걸 사가시는 것도 이미 자선에 참여하시고 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원활동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 다 이제 기정천사, 활동천사, 구매천사라 그러는데요. 세상에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천사가 된 입장으로 한번 이게 좀 그래서 살펴볼래요. 한번 예, 보시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이런 뭐 장난감 같은 예. 것도 있고요. 일단 저희 집에 있는 가야금이 여기 와 있다는 게.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액자라든지 이런 서화 이런 것도요. 저는 뭐 곳곳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네. 옛날 단독주택 걸어놨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처분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싸게 해놓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동전 네. 한 입의 힘, 네, 외국 이거는 이제 동전을 넣.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모아서 네. 거기다 올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외국 여행 여행 갔다 오셔서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니세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씩 네. 가득 모아서 전달하는데 얼마 전에 다 전달해서 지금은 비어 다시 있네요. 또 채우는 거. 예, 예. 그러시고 나머지는 이제 책들이 많은데요. 책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 책들이 많고요. 예. 야, 우리 아이 때 보면은 잠깐 읽고 정말 이렇게 못 읽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금방 커버리니까. 예, 그럼 이제 아까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 이곳에 갖다 주시면 다른 네. 아이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네. 책도 뭐 500원, 1,000원이고요. 저희들 평균 그 단가를 보니까 2,000원이 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이제 알 수 있는. 예. 여기는 이제 기술 서적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것도 원래 되게 비싸잖아요. 네. 전문 서적들은. 네. 예. 근데 아주 뭐 새거 같아요. 물건들이 네. 다. 뭐 사실 이렇게 다 흘러서 떨어져서 안 쓰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공간이 모자라서 이 벽, 이게 던지고. 하늘에도 예, 천장에도 붙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학 테이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있고요. 우리 또 주부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어학 테이프 구입해놓고 네. 잘 안 들으셔서 예. 이거 처치를 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뭐 속기 강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네.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아니 해금이 있어요. 아 그게 해금이군요. 예. 이게 해금은 해금인데 줄이 없군요. 예. 해금 줄이 많지도 않은 두 줄인데 누가 떼먹었을까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걸로 아, 이렇게 그걸 예, 갖고 차려나기기 푸는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두 줄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완벽한 해금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물건까지도 다 있잖아요. 이런 귀한 10,000원입니다. 해금이. 참, 저 어렸을 때 악기값이 비싸서 못 사서 연습 못한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리고 저기 뭐 저런 골프채 같은 골프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요. 뭐 나중에 연극하시거나 그러실 때 그 소도구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이 시계는 무지무지 오래된 잠시만요. 굉장히 오래된 그 시계 같아요. 예, 요거는 오늘 이제 우리하고 같이 그 아름다운 토요를 해주신 그 홈플러스의 이승환 사장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사실 가치도 잘 몰라가지고요. 때로는
이걸 뭐 몇만 원 내놓기도 하고 막 그러면 뭐 횡재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거 가격표 붙여줬어요.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직 몰라서 아.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하거나 그러려고 아직 가격표를 안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그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탐내실 것 근데 같은데요. 또 볼통 없어요. 아 그래요? 숨겨놓은 게 다 있어. 이렇게 보시면요, 예. 이게 그 오 LP. LP판. 예. 이거 요새 쓰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또 이것만 네. 또 찾아서 돌아다니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많이 이런 걸 또 계시죠. 모으시는 매니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딱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뭐 또 온갖 비디오 테이프가 다 있어서요. 예. 시민들의 동참도 동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노력,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는 거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운영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좋은 일이라고 어영부영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목적은 비영리고 네. 또 기정을 받아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기업적이에요. 그래서 헛물건 이렇게 기부받는 것에서부터 물류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수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렇게 아무래도 차별화가 좀 돼야 되잖아요. 조금 그래도 메이커 한 것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름 있는 명품은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렇지 못한 건 조금 이렇게 흠이 있거나 이런 건 조금 싸게 받고 이런 또 가격 정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이제 몇 점이 팔렸고 평균 단가는 얼마고 또 매출도 신경 써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가능하면 또 수익을 많이 남겨야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비영리 단체긴 하지만 CEO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도 이 터가요. 이게 지금 종로에 한 복판에 있는 건데 이런 터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뭐 좋은데 이왕 들어가면 좋은데 네. 그 뭐 그런 데는 아무래도 비싸니까 네. 저희들 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누군가가 매장을 다 기정해 주세요. 장소도. 예, 그래서 이 지금 안국점 이 점포도 처음에 네. 어떤 변호사님이 자기 친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네. 이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변호사님은 누구보다도 기업체와 대립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해오신 분인데 네. 어찌 보면 여기 공간이 열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시고요. 네. 평소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이 뭐 전국적으로 보면 한 1,300명 정도의 활동 천사님들이 움직이시니까 네. 그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옛날에 그렇죠. 소액주주 운동하느라고 막 이렇게 재벌 기업들 좀 이렇게 혼내는 그런 네.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제가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다가 네. 아름다운 재단에 상근하기 시작한 게 2002년 2월이니까 이제 한 3년, 4년째 이제 되는데요. 네. 뭐 똑같은 운동을 이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아름다운 재단 운동을 하게 됐는데 네. 여기는 아무래도 그런 뭐 대립적이고 막 싸우는 일보다는 좀 가능하면 같이 하는 네. 이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평화의 공간이군요. 네, 여기는 좋은 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네.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예, 혹시 뭐 정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하신 일 때문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 여기 오시면 같이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저 국회하고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네. 이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국회 갔는데요. 네. 그때 바자회 할 때는 뭐 이제 정말 국회에 들어가는 그때 이 담이 높잖아요. 뭐 그렇죠. 앞에 막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네. 그날은 그거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시민들 우선 좋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국회의원들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국회가 저렇게 싸우는가 봐요. 그럼 변호사님도 여기 이곳에 와서 마음껏 물건을 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어서요. 네. 저희들은 다른 분들이 다 사간 다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건 좋은 거 다 사버리면 나중에 시민들이 못 사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이 여기서 상근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시고 난 다음에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정말 저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다. 그래도 지켜만 봐야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셔야 할 텐데 그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뭐 변호사 안 한 지는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예, 뭐 변호사 할 때는 서초동 그 법원 주변만 왔다 갔다 하다가요. 네. 그 후에 이제 시민운동하고 이런 나눔운동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두 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만 해도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법정에는 전혀 못 가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예, 법정 가면 뭐 이렇게 물론 거기도 보람이 있죠. 이제 자기가 맡은 네. 그 사건에서 이기면 보람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공익이 실현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보람이 크죠. 물론 돈은 좀 못 벌지만 네. 그래도 뭐 정말 너무 행복하죠. 이 아름다운 가게 수익금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쓰임새까지도 이렇게 네. 볼 수 있게 해놓으셨나요? 그럼요. 저희들은 뭐 세상에 많은 분들이 나누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하시는 이유가 아니,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쓰일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 신뢰를 못 갖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투명하게 만들까.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그 달치 쓴 비용 또 수익 이런 걸 다 올려놓고요. 그 공개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간사들 정말 여기 이제 상근자로 일하는 친구들이 100만 원도 채 안 돼서요, 월급이. 네. 제가 무조건 100만 원까지는 올리자. 그러는데도 뭐 자기들이 회의를 하더니 그렇게 못 올리겠다고, 뭐 금년에는 10만 원만 올리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00만 원 거의 넘어서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사 분쟁이 아주 희한하게 있습니다. 저는 올리라 그러고 받는 입장에서는 간사들은 못 괜찮다 올린다 그러고. 예. 그렇군요. 예. 서로가 이제 신뢰하는. 네. 저도 뭐 이런 직장에서 일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막 저보고 뭐 멱살 잡고 월급 왜 안 올려주냐 그러면 저도 뭐 이런데 안 하고 싶겠죠. 너무 예쁘죠. 네. 이 동네도 너무 아름다운 동네고요. 북촌이라고 하는. 그리고 본래는 여기 단독 주택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전세를 내 갖고 개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아름다운 가게. 예, 저희들 아름다운 재단의 이제 그 이 로고를 이용해서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이렇게 이게 나무로 예, 정리를 해본 거죠. 우리가 뭐 도표처럼 이렇게 막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재밌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1% 아름다운 동행 나눔의 씨앗. 예, 지금 현재 이게 조금 벌써 한 달 전거네요 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 2만 명이 1%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걸로 그동안 저희 아름다운 재단 창립된 한 4년 동안 모은 돈이 4억, 잘 헤아려보세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줘요? 10억, 43억. 예. 예. 그러니까 1%는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들 그 급여라든지 뭐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1%를 나누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뭐 액수가 뭐 만 원 또 몇천 원 그런 단위인데 그게 모여서 저렇게 큰 돈이 됐으니까 1%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아름다운 1%가 되라고 했으니까 저도 1%를 해야 되겠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1%입니다. 네, 이건 정말 귀한 돈이네요. 네. 우리 오정희 선생님 주신 돈이니까. 아유.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이라는 책을 또 펴셨네요. 예. 여기 이제 제가 그 아름다운 재단 소개하는 이런 책인데요. 본래는 사실 그 제가 책 내면 초판 클럽이라 그래서 저기 초판밖에 안 나가요. 예, 근데 이 책은 좀 나갔습니다. 분명 또 이 수익금도 그냥 예, 나누셨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의 저자 인쇄 전액은 아름다운 재단 활동가 기금으로 또 판매 수익금의 1%는 아름다운 재단 공익수판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저희는 변호사님이 책을 쓸 때마다 기뻐해야 되겠어요.
사진은 변호사님의 지금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해 볼까요? 지금 굉장히 몸은 고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냉장고가 상징적인 게 그래도 아름다운 가게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아마 내놓은 물건인 것 같아요. 이곳은 어떤 방이에요? 여기 뭐 제가 이제 와서 일도 하고요. 또 우리 강사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칠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각종 자료도 있고요. 역시 아름다운 가게 조직도도 있고. 예, 여기 저희들은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나뭇잎 잎으로 이렇게 조직표를 저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한 군데도 딱딱함 없이 누구나 마음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리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 가서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몇 달 하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요리를 좀 배우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배우겠다고 그랬죠. 왜냐면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좀 해먹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라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들고 가셔도 라면에 많이 의지하지 않으실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아니 그래도 노력해 보려고 제가 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한 예. 주부들이 처음 준비하는 게 요리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 1년에 2번 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매일 지금 실습을 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 박원순 변호사님은 요리책 보는 시간 있으면은 더 좋은 책을 위해서 한 장을 더 넘기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글을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바꿔야죠. 자, 이제부터 변호사님에 대한 궁금증을 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또 다른 방이 있나요? 예, 아니 방은 아니고요. 여기 저희들 작은 회의실이 있는데요. 이리 한번 와보시죠. 자, 지금부터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별로 좋은 차는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만든 차니까. 예. 좋은데요? 네, 여기는요. 네. 그 저희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네. 그 기부문화 도서관이라고요. 류무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업가가 계신데요. 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세요. 이분이 기부문화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평소에 모은 자료를 다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눔, 기부, 자선에 관련된 그 외국의 책자들, 그다음에 뭐 중요한 외국의 그 이 재단들의 애뉴얼 리포트,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수집돼 있는 곳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방에 네. 저희가 와서 이렇게 좋은 차를 마시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게에서 또 아름다운 이 재단 본부까지 오게 됐는데요. 사실 그냥 시민운동 단체가 아닌 재단까지 준비하실 정도라면 특별한 취지랄까 뭐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이렇게 이제 외국에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 네. 그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이 강점이 단지 뭐 군대가 강하다든지 또는 큰 기업이 있다든지 뭐 그 외에 뭔가가 아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이 나눔의 힘이 아닌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이 뭐 1년에도 막 몇십 개씩 늘어나면서요. 그 자산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없어지더라도 그 재단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그 사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뭐 부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졌죠. 그랬군요. 그 아름다운 가게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계속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공예품이라든지 물건들을 우리가 사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수입해 와서 우리 아름다운 가게에 판매하고 또 남는 수익은 다시 그 나라에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아직은 이제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러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를 지금 요량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대한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역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러세요? 예. 참 여러 면에서 이게 동참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어려움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세상에
저는 뭐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라면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 누군가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성공시켜 나갈 때 그 어떤 흥미진진한 보람 이런 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기부 문화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뭐 그 ARS라 그럽니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보여주고 막 그럴 때 막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때 외에는 또 이게 기부를 잘 안 하세요, 평소에. 그래서 예컨대 아름다운 재단이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려웠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남이 쓰던 물건 안 쓴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쉽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바뀌는 그런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나눔의 문화도 어찌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쑥스럽고 이걸 해도 될까 하는 마음에 그 눈치를 보던 분들도 이제 아름다운 가게라는 게 자리 잡아 있어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1% 나눔 운동 이야기 조금 전에 해주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동참을 하세요? 뭐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네. 뭐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특히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아주 가난한 분들도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구두 닦기 하시는 분, 행상하시는 분, 심지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그 지원금 1%를 또 내놓으세요. 한윤학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정말 나누지 못할 가난은 없다. 누구나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나눔의 전도사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변호사님도 사회의 그 나눔의 전도사시잖아요. 그 나눔의 제안 10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이렇게 크게 준비했어요. 자, 너무 예쁘게 만들어 오셨네요. 자,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 나눔 제안. 첫 번째, 나눌 수 없는 가난은 없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자신의 그 이런 경험이라 그럴까 네.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아마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뭐 또는 자기만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 지금 당장 나누자. 사람이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맞아요. 나눌게. 네. 저도 사실 한때는 아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사람들이 응해주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에서 왕창 돈 벌어서 나눌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일일수록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람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너무 많은 걸 쥐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네. 사실 가지게 되면 나누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자, 생활 습관으로 만들자.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1년에 이렇게 겨울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만 밀려요. 무슨 근데 근데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럴 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시사철 정말 습관처럼 하나의 생활로서 예.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면 그게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나눔을 전염시키자. 네, 뭐 전염병은 전염시키면 안 되지만 나눔은 전염시키면 좋거든요. 특히 좋은 일일수록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 이 나눔의 친구. 기쁨을 옆에 네. 분도 좀 누려봐야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게 저희들 냉장고가 있는데요. 여기도 헌거 주워 와서 이게 소리가 조금 크게 나네요. 정전부터 크게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역시 재단에 어울리는 냉장고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하나를 주면 둘이 온다. 사실은 이게 나눔이라는 게 자기 것을 남한테 주니까 자기로서는 손실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보람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부를 해본 사람이 또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복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네. 다섯 번째 해보시면 문구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섯 번째, 자식에겐 재산 아닌 지혜를. 네, 그 이 유태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는 네. 그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려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그 알려주라는 말이, 그걸 남겨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산은 뭐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3대 부자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물려주면 그 아이가 평생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군요. 7번째,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자.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에도 뭐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도 뭐 이 부자일수록 더 현명해져야 되고 또 그렇다면 나눌 수 있어야죠. 저는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면요, 절대로 7번째를 잊지 않을래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의 부자만이 아니라 네. 마음의 부자가 맞아요. 돼야 되는 거죠. 네. 또 8번째, 돈을 잊으면 느낄 게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평생의 목적을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인생의 목적을 혼돈한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정말 목적은 행복하고 자기 인격도 실현하고 또 더불어 이웃과 사는 것이잖아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저는 이게 탐욕의 궤도에 우리가 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 궤도에서 조금 이탈해서 바라다 보면 진정한 성공이 뭔지, 진정한 삶이 뭔지 이런 걸 저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한. 네, 알겠습니다. 9번째, 젊어서 유언장을 작성하자. 예, 사실은 저 유언장을 쓰자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갖잖아요. 죽음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오잖아요. 아마 100년 후에 지금 이 프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살아계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100년 후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 그렇지만 그런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주장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안 쓰고 뭐 남한테만 주장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써봤는데요. 밤에 밤늦게 늦은 밤에 가족들이 다 잠든 사이에 제가 제 유언장을 한번 써보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게 반드시 뭐 재산을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과 또 자기 부인과 또 자기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에게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쓰시면 이미 너무 정신이 혼란해 갖고 제대로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쓰시고 이 유언장은 매년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게요. 스스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왼손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이 성경 구절하고는 반대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 성경의 말씀이 맞죠. 자기가 한 선행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의 그 사례를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제 뭐 국밥 장수 할머니, 콩나물 장수 할머니 이런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뭐 어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좋은 재단에 내놓잖아요. 그것도 다 누군가가 먼저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따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을 너무 숨겨놓지 마시고 이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면 또 세상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억지로 막 자꾸 이렇게 언론에 알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 나눔 제안 10가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야, 좋은 냉장고예요. 근데 꼭 그 변호사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변호사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노력을 해오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요즘 그 지켜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제가 그 80년대 그때는 이제 뭐 정말 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지식인들이 감옥을 갔거든요. 또 그 중에 국가보안법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 저도 그걸 변론하면서 보니까 참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정말 바른 소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진정한 그 법의 어떤 목적하고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그게 어떻게 잘못 악용되고 있는가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이 법은 제일 먼저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계속 남아있고 지금은 분명히 민주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저게 싹 없어지지 않고 논쟁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저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면 저는 이거 없어도 우리가 뭐 형법이라든지 또 군사기밀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또는 이 법이 없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마주 앉아서 또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뭐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하니까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통행금지 없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듯이 그렇게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변호사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오정희 씨도 아주 너무 정확한 비유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행금지 때도 사실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날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도 그냥 아무 일 없었잖아요. 국가보안법 없어도 제가 보기엔 다른 법률 체제가 다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문가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국가보안법이니까 저게 없어지면 국가보안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 이제 시민운동 그 단체에 그 뭐라 그럴까요?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또 다른 정치 세력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그 사실 정치라는 게 뭐 이렇게 하도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제 부패하고 그야말로 뭐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정말 애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일하다가 가면은 변절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언제나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까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직업이 시민운동가 이런 말도 하지만 저는 영어로는 소셜 아키텍트다, 사회적인 건축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저는 정치권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또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시민운동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면 안 되고 우리 젊은 후배들부터 조금씩 가는 거는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볼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시민운동가의 기본 자질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요. 어떤 분들이 좀 시민운동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는 뭐 시민운동가가 아주 옛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뭐 주부도 할 수 있고 또 퇴임하신 분들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요새는 옛날하고 달리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시작하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단체 이름만 내걸면 NGO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NGO 인큐베이터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저는 아직도 더 많은 주제를 갖고 더 많은 NGO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봐요. 1% 나눔 운동 이야기 이제 하셨지만 그 작업 자체가 공동체 작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 광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면요, 광주는 그야말로 빛의 도시잖아요. 빛고울이잖아요. 저는 그 지난 80년대 이렇게 광주 항쟁도 있었고 또 그것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저수지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를 생각하면 그 8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런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그럴까,
어떤 인권의 고장 이런 걸로 연상이 될 정도로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아름다운 가게하고도 연고가 있습니다. 지방으로서는 최초의 아름다운 가게 매장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들어섰고 또 인근의 목포, 순천도 금년 안에 지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나눔의 또 고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 간에 그 풍부한 그런 감성과 예양이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정이 듬뿍 그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숨겨져 있는 저력도 큰 도시이고 앞으로 또 이제 보여줄 것도 많은 도시일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시민운동가로서 지금 참여정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전체를 평가할 능력은 없지만 저는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이 대학도 졸업 못한 그야말로 평범한 우리들의 말하자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많은 이제 이런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걸 깨고 있어서 저는 크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또 덜 준비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도 많은 인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 제대로 좀 발굴해서 펴고 또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는 2만 불의 시대로 가고 좀 더 이런 인간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개혁의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꼼꼼하게 챙기고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발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뭐 지금 하는 일의 마무리만 해도 굉장히 벅차시겠지만 앞으로 더 내가 정말 이 부분 더 하고 싶고 더 추진하고 싶은 계획 있으세요? 뭐 저는 지금 언제나 이렇게 현재 충실하다 보면 미래에 할 일들이 다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그 인권 변호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참여연대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참여연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그 속에서 이렇게 잉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저는 그 다음 단계 혹시 제가 더 할 일이 있다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사회에 정말 박원순 변호사님 같은 분이 점점 더 많아져서 생각만 갖고 있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시민운동가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많은 책들이 이제 지금 있는 책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빼곡하게 채워가면 이게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또 여러 나라에서 그 기부에 관련된 자세한 모금은 모험. 참 모험 정신이 좀 많아져서